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제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저금리로 대안을 해가지고 이자 지출을 꼭 줄여야 된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이자 지출을 줄여야지 하루라도 더 빨리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저금리 대안대출 상품이죠. 이 상품의 주 목적이 바로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안해서 이자 지출을 줄이는 거죠. 여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월 납입 금액도 줄일 수 있고 또 추가적인 자금까지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 저금리 대안대출 상품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분들 중에 뭐 이자 지출은 저금리 대안이니까 이자 지출을 줄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여기에 필수로 월 납입 금액까지 줄이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뭐 무조건 원하신다고 해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좋고 채무자분도 좋고. 근데 이게 적용이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문의 주신 한 분의 사례를 들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현재 직장 다니시고 4대 보험 되시고 약 17년 정도 근무에 연봉이 5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용 중인 대출은 저축은행 한 곳에 2,820만 원, 또 다른 저축은행 한 곳에 2,48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5,300만 원을 이용 중입니다. 이분의 신용점수는 현재 나이스 747점, KCB가 634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문의 주신 내용은 저금리 대안대출 상품이에요.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출들 이자가 높아서 저금리로 대안해서 이자 지출을 줄이고 싶다라고 하셔서 현재 이용 중인 저축은행 이자를 여쭤보니까 하나는 뭐 대략 17% 정도 되고 또 하나는 16%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뭐 이 정도 이자면 뭐 두말 할 것도 없죠. 저금리로 당연히 대안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내용들을 봐야겠죠. 연봉이 5천인데 부채가 5,300, 연봉이 100% 조금 넘어요. 이 정도면은 뭐 양호하죠. 양호하고. 자, 신용점수 나이스 747점, KC 634. 높지는 않지만 다행히도 이분은 뭐 신용에 문제가 있었거나 연체를 했었거나 이런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 금액을 다 상환했을 경우에 상환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은행에서 대출이 나올 수 있는 금액까지 점수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은행에서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를 예상을 해야겠죠. 요즘은 아시겠지만 7월 달에 정부에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연봉의 100%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받아봐야 5천만 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보다 적은 금액이 나올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아무리 많이 나와봐야 5천이라고 해서 5천만 원을 예상을 하면 안 되죠. 요즘은 최소 80%, 연봉의 80% 정도는 이분의 경우에는 예상할 수 있어서 80%면 연봉이 약 4천만 원 정도 되죠. 은행에서 4천만 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러면 나머지 이제 1,300 있잖아요. 1,300에다가 저금리 대안대출은 비용이 발생되잖아요. 약 한 뭐 5,300이 530 하면은 1,830이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이걸 목 닦아서 2천만 원 정도를 추가로 더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은행에서는 이미 4천이 다 나와버렸습니다. 나머지는 어디서 구해야 돼요? 이금융권이죠. 이금융에서 2천만 원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금융권에서 2천만 원을 이용하더라도 이분이 이용하고 있는 대출들 이자가 죄다 고금리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4천만 원 정도만 나와줘도 이분은 어마어마한 이자를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내용으로 안내를 했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월 납입 금액이 은행의 경우에는 5년 정도를 적용을 해보고 이금융권 이건 거의 대부분 무조건 거의 10년짜리 나오면 10년으로 적용을 해보니까 은행의 경우에는 약 77만 원 그리고 이금융권의 경우에는 약 30만 원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은행이 무조건 5년만 상환이 가능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10년짜리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10년짜리가 적용되면은 약 44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대부분은 이 상환 기간을 처음에 설명드릴 때는 5년짜리로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은행이 조회를 했을 때 이 상환기간이 내가 나 10년짜리 선택하고 싶어 라고 한다고 해서 10년짜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조회를 하게 되면 상환기간이 그냥 거기에 적용이 돼가지고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채무자에 따라서 5년이 적용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말은 저희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10년짜리로 계산해가지고 44만 원 정도 예상돼요라고 했는데 5년짜리 적용돼 77만 원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와 버리잖아요. 그럼 고객들 입장에서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상환 금액에 대한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게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5년짜리를 잡고 77만 원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만 5년짜리는 10년으로 늘릴 수는 없지만 10년짜리는 5년으로 줄일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년짜리로 계산을 해드리고 나머지 2천만 원 이금융권 30만 원 이러면 총 107만 원 정도 월 납입 금액이 예상됩니다. 그것도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보다 더 납입 금액이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이보다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이분이 제가 지금 납입하고 있는 금액이 한 달에 월 100만 원 정도 되는데 107만 원이 돼버리면 지금보다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솔직히 이자 지출을 줄이고 싶지만 납입 금액을 나는 줄여야 됩니다. 납입 금액이 지금 너무 부담스러워서 납입 금액을 줄여야 되는데, 납입 금액이 오히려 반대로 7만 원이 얼마 되진 않지만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 제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래 버리면은 저도 사실상 이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지금 당장 100만 원 내는 것도 버겁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107만 원 더 늘렸다가 만에 하나 연체해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못 드리는 거예요. 비록 이자로 따지면 이 두 가지로 해서 이분이 총 납입해야 될 이자가 6,300이에요. 6,300만 원. 이자만 따지면.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자가 이게 640에 이게 1,580. 두 개 해봤자 2,000만 원 좀 넘죠. 2,100, 2,200 정도 잡고. 이거 따지면 4천만 원 정도 이자 차이가 나버려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자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납입 금액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해버리면 저도 이 부분은 쉽사리 제가 추천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정확한 내용을 좀 여쭤봤어요. 자, 이자 지출을 줄이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 월 납입 금액을 줄이는 게 우선이냐,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고 하나만 꼭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고민을 한참 하시더니 결국은 월 납입 금액이었어요. 월 납입 금액을 줄이는 거. 이게 너무 부담스럽게. 이자가 총 납입하는 이자가 4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당장 내 삶이 지금 당장 힘든데 앞으로 내야 될 이자까지 계산할 여유가 없다 이거죠. 맞는 말씀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괜히 납입 금액 올렸다가 연체해버리면 더더욱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채무통합이라는 상품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채무통합은 이제 이금융권 신용대출 상품이죠. 근데 이걸 하나로 묶어버리면은 아무래도 납입금을 좀 더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채무통합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조차도 지금은 또 적용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자, 일단 신용점수가 낮아요. 자, 이렇게 낮은 이유가 또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체한 적도 없고 신용이 문제가 된 적도 없었는데 왜 낮을까요? 그 이유는 대출받은 게 최근 대출이라는 거죠. 받은 지 이제 2~3개월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최근 대출 이력 때문에 이게 지금은 채무통합이 안 됩니다. 또한 한두 달 지나서 채무통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한 달 지나가지고 이 신용점수가 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에는 여기서 놀던가 아니면 이것보다 살짝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이자에서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럼 언제 해야 되느냐? 최소한 이번에 제가 봤을 때 지금으로부터 약 한 3, 4개월 정도는 더 지나야 돼요. 그러면 그때 가면 신용수 아주 많이 아니더라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되죠. 지금보다. 그러면 그때 가서 통합을 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낮은 이자가 적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분은 지금 당장 납입 금액을 올리기는 어렵다고 해서 저금리 대한 대출은 일단 보류를 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채무 통합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은 채무자분이 알아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고금리 대출이 있다면 저금리로 대안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했습니다. 이자 지출을 줄여야지 대출을 하루라도 빨리 갚을 수 있어요. 이 저금리 대안 대출 상품은 이자 지출은 당연히 줄이는 것이고, 거기에 보수적으로 월 납입 금액을 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출 금액의 남은 상환 기간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납니다. 근데 반대로 현재 납입하는 월 납입 금액보다 납입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이자는 낮춰졌지만 납입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납입 금액에 대해서 본인이 내가 상환을 하더라도 생활하는데 부담이 없겠다, 아니면 이건 생활하는데 부담이 있는데 라는 상황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이자가 낮아진다고 해서 진행했다가 만에 하나 연체라도 해버린다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월 납입 금액에 대한 부분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